자, 들어왔습니다. 국성욱 강사입니다. 자, 드디어 평가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메일한 이론 좀 얼른 끝내고, 뭐 계산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좀 풀어주고 싶은데, 이제 드디어 46번입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자, 저번 주가 45번이 아니라 44번 했어요. 상업입지. 45번은 소매입지인데, 이것도 최근 한 8년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나중에. 자, 감정평가 2에 들어갑니다. 반드시 극복해야 될 암기 주제죠. 자, 첫 번째 감정평가가 뭡니까? 정의 잘 나옵니다. 정의. 감정평가는 기본적으로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에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 그런데 이제 세트 메뉴가 암기돼야죠. 가치를 추구하는데 가치는 끊임없이 변하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는 항상 기준 시점을 설정하죠. 그리고 가치는 항상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치 중에 어떤 가치,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자,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구하는 활동이고 기본적으로 기준 시점에서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뭔가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법 조문에는 감정평가를 뭐라고 정의해놨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해놨어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활동입니다. 우리 여기 가액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저 뒤쪽에 가보면 어디서 많이 나옵니까? 이번 주에 제가 학원마다 돌아다니면서 6개, 12개 용어 암기하는 거 제가 좀 했어요. 이거였어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비중가액, 비준임료, 원가법, 적산법, 적산가액, 적산임료,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수익가액, 수익임료. 요거. 그런데 이 평가론 쪽은 확실히 암기가 덜 돼 있어요. 그나마 놀라운 건 우리 은평방문각의 우리 수강생분들이 잘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병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병점하고 은평방문각이 잘 하더라고요. 자, 다른 학원에서 강의 들으신 분 욕하지 마시고 사실이 그래 뭔지 모르겠지만 똑같은데.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요거 비중가액, 비준임료, 적산가액, 수익가액 이런 말을 감정평가에서는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액이 뭡니까? 그러면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해서 그 결과를 금액, 화폐 단위로 표시한 걸 가액이라고 평가론에서 불러요. 여기에서만.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주제가 이거죠. 첫 번째 주제가 가치, 감정평가는 가치를 추구하죠. 그런데 가치는 가격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럼 가치 첫 번째. 가치는 재화의 쓸모 있는 정도를 뜻하고 이 재화의 쓸모 있는 정도는 어떻게 추계합니까? 그러면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해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가치의 정의가 장래 기대되는 이익의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 이렇게 정의가 되죠. 그 다음에 가격은 무엇입니까? 시장에서 재화가 실제로 거래된 금액이고 가치는 재화의 쓸모 있는 정도를 말하고 가격은 재화가 시장에서 실제 거래된 금액을 말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치 정의는 우리 시험에 너무 중요하죠. 자, 질문. 가치 정의가 나오면 우리 시험에서 몇 가지 논점이 있나요? 자, 2가지예요? 3가지예요? 4가지예요? 그렇죠. 3가지죠. 3가지. 어떻게 3가지니? 그러면 첫 번째, 가치는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장래 이익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그럼 왜 장래 이익으로 결정이 됩니까? 토지 등의 부동산은 영속적이니까. 영속성. 그리고 장래 이익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니까 가치를 추계할 때는 항상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땡땡 예측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우리는 2글자로 수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수익을 통해서 가치를 찾는 법이 있어요. 수익을 환원시키는 수익
환원법 이렇게 가치 정의. 그다음에 가치는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로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주관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고 항상 가치는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이니까 현재 값이고 그리고 가치는 항상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시장 가치, 교환 가치, 투자 가치, 담보 가치, 과세 가치 등. 그 다음에 가격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된 것이니까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개념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거래된 과거의 값이고 실제로 거래된 건 하나로 거래가 됐겠죠. 그래서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합니다. 관계. 항상 가치와 가격은 비례 관계에 있어요. 대부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가치가 있는 것만큼 가격이 결정되는 거죠. 갈증이. 그래서 가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고 가치가 떨어지면 가격도 떨어져요. 이게 비례 관계죠. 그 다음에 단기적인 불일치, 장기적인. 자, 요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자, 항상 가치는 가치만큼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건데 현실은 가치만큼 가격이 결정이 안 됩니다. 가치만큼 가격이. 그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재화의 가치, 재화의 쓸모 있는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이 가치보다 많을 수도 있고 가치보다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화를 꾸준하게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 이제 뭘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재화의 가치를 얼추 정확하게 파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기가 되면 가치만큼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기의 가치와 가격은 불일치할 수 있지만 장기의 가치와 가격은 일치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단기 불일치, 장기 일치 가능성. 자, 그 다음에 가치의 발생과 형성인데요. 가치의 발생은 주의. 가치의 발생이라는 건 우리가 왜 재화를 구입할 때 공짜로 얻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까? 발생에서 말하는 이 가치는 실질적으로는 이 대가를 의미해요. 대가. 그러니까 왜 우리는 재화를 구입할 때 공짜로 얻지 못하고 대가를 지불하냔 말이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자, 부동산과 같은 효용이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기 시작하죠. 희소해지기 시작하면 절대 공짜로 재화를 넘기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게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하면 사람들은 재화를 절대 공짜로 넘기지 않아요. 공짜로 달라고도 안 하고. 그래서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해지면 사람들은 재화의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가치 발생 요인으로는 학자들이 세 가지를 들어요. 효용, 상대적 희소성, 유효, 수요. 그래서 우리가 효, 상, 유 이렇게 암기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만 더 암기하셔야 돼요. 하나만. 자, 우리 미국의 부동산 학자 중에 한 학자는 효상유 말고 권리의 이전 가능성이라는 걸 하나 더 추가하기도 해요. 이전 가능성이라는 거. 즉 이런 거예요. 효용 있는 재화가 희소하면 대가를 요구하죠. 대가를 요구하는데 유효수요. 자, 유효수요는 구매력이 있는 수요죠. 구매력이 있는 수요. 즉 이게 추가된 이유는 대가를 요구하는데 부동산의 대가는 대단히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싼 대가를 실질적으로 지불할 수 있는 유효한 소비자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대가가 수수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부동산은요, 점유를 이전하는 게 아니라 등기를 통해서 권리를 이전시키죠. 그래서 등기를 통해서 권리가 이전될 수 있을 때 또 실질적으로 사람들은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효상유 이 세 가지가 나오고 일부 학자는 권리의 이전 가능성을 추가하기도 합니다. 이 정도만 암기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많다, 적다. 겁나게 많죠. 그런데 감정평가론의 학자들은 부동산의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크게 일반적 요인, 우리나라 전반적인 특징이냐, 자, 부동산이 속한 지역의 특징이냐,
개별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죠. 일지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일지계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에요. 근데 학자들이 수많은 요인을 지역의 측면에서 발생되는 요인이냐, 개별 부동산의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요인이냐, 우리나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요인이냐, 이렇게 일지계 이렇게 나눈다는 것,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죠. 자, 기출. 가치는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입니다. 최근에 두 번이나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값인데, 이 이익, 이 편익에는 유형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편익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험에 두 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화된 것입니다. 자, 가치는 항상 주관적 추상적이고 가격은 객관적 구체적입니다. 가치는 항상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사례를 들어주세요. 투자 목적이면 투자 가치, 담보 목적이면 담보 목적, 담보 가치, 과세, 세금 목적이면 과세 가치, 무슨 평가에서는 시장 가치, 이렇게 목적에 따라서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를 다양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그런데 가격은 일정 시점에 하나만 존재하죠. 가격은 실제 거래된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항상 현재 가치로 표현하니까 현재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하는 경우, 여기까지. 자, 일반적으로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많이 존재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주택에는 기본적으로 저당권 설정돼 있잖아요. 담보대출 받았으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임차권을 또 추가로 설정하기도 하고 전세권을 추가로 설정하기도 하죠. 일단 동일한 부동산에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존재한다면 각각의 권리에는 각각 권리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권리마다 각각 가격이 형성된다. 별것도 아닌데 참 많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가치 발생 요인 A는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게 이거밖에 없어요. 꼭 보셔야 돼요. 자, 부동산의 가치는 효, 상, 유 이 세 가지가 상호 결합해서 발생을 합니다. 근데 일부 학자는 어떤 걸 들기도 하더라. 권리의 이전 가능성. 그 다음에 효용을 보자고요. 효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재화에 쓸모 있는 정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경제학에서 뭐라고 정의가 내리고 있습니까? 이게 시험이 잘 나옵니다. 이게 경제학 책에 정의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자, 재화의 효용이란 재화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 경제학에서 효용은 재화의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재화의 능력이 좋아 보이면 효용이 큰 재화구나. 재화의 능력이 없어 보이면 효용이 적은 재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효용은 재화의 능력이고요. 부동산 중에 주거용은 쾌적성이라는 걸 통해서 능력을 판단하는 거고 상업지는 수익성, 공업지는 생산성 등으로 능력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적 희소성. 상대적 희소성은 요 희소성 앞에 상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대부분 상대적인 측면에서 출제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욕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화가 부족합니다. 부동산 수요에 비해, 즉 소비에 비해 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유효, 수요는 항상 유효 두 글자죠. 수요 중에 어떤 게 유효한 것입니까? 지불 능력을 갖춘 수요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불 능력. 자, 가치 형성 요인. 가치 형성 요인은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근데 평가론에서는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일반 요인, 우리나라 전체 특징, 지역 요인, 지역의 특징, 개별 요인, 개별 부동산의 특징, 일지계로 나눕니다. 그리고 가치 형성 요인은 고정 불변적인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되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빵꾸 노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가치와 가격이 아니나 다를까 가장 먼저 나오죠. 자, 부동산으로부터 장래 기대되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가. 그럼 얘가 가치정의죠. 가치정의. 그리고 조금 전에 장래 기대되는 이익에는 유형적인 이익과 무형적인 이익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가치가 시장을 통해 화폐 단위로 구현화됐어요. 가격. 가격은 실제 거래된 과거의 값이고 가치는 장래 기대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원한 현재의 값입니다. 현재의 값입니다. 가격은 일정 시점에 딱 하나만 존재하고요. 딱 하나만 존재하고요.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 목적에 따라서 투자 목적이면 투자 가치, 담보 목적이면 담보 가치, 세금 부과면 과세 가치, 평가에는 시장 가치,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두 개 이상의 권리이익이 동일한 부동산에 존재합니다. 이때 각각의 권리이익에 개별적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자, 가치 발생 요인. 가치 발생 요인은 우리가 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재화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그럼 효상유. 자, 효용은 인간의 필요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의미하고요. 재화의 능력 중에 부동산의 능력은 주거지라면 쾌적성으로, 상업지는 수익성으로, 공업지는 생산성으로 표현됩니다. 상대적 희소성이겠죠. 상대적 희소성은 인간의 욕구에 비해 재화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입니다. 그리고 유효수요. 지불 능력 또는 구매력을 갖춘 수요이옵니다. 자, 추가로 어떤 학자들은 효상유 말고 뭘 추가로 들기도 하더라. 권리의 이전 가능성. 놓치지 마세요.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가치 형성 요인,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인. 학자들은 일반 요인이냐, 지역 요인이냐, 개별 요인이냐 이렇게 나눠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나라 산업 구조. 이게 뭘까요?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도 부동산에 영향을 주겠죠, 가치에. 그럼 이 일지계 중에 뭐에 해당해요? 우리나라 전체 산업 구조는 일반적 요인. 일반. 우리나라 전체 특징을 일반적 요인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 자, 우리나라 인구 일반적 요인이에요. 지역의 인구 그러면 지역 요인이고, 지역의 소득 지역 요인이에요. 부동산의 평수 개별 요인이고, 부동산의 남향, 동향 이런 특성 개별 요인이죠. 이런 것들이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가치 형성 요인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 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성질을 갖습니다. 여기까지. 자, 드디어 평가론 시작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